사암침법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이 수록된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화요일에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차례차례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장 중풍문 중에서 17번째 증 반신불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봅니다. 견적을 보시겠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반쪽을 못 쓰는 증 요법 심허인이 대돈을 보하고 태백을 사하라. 반신불수 말이 어눌하고 반쪽을 못 쓰는 증 반신불수 즉 편마비는 신체 한쪽의 얼굴 아랫부분 팔 다리의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다. 운동장애 외에도 감각, 기억, 인지 등의 다른 기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영문 표기로는 헤미플레지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뇌졸중의 한 징후예요. 즉 17조에서 말하는 반신불수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이 어눌하고 반쪽을 못 쓰는 증이 발생했는데 요법에서 보니까 심허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1조 풍위서부터 오늘 공부할 반신불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18조 구안괴사 그리고 20조 편풍구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증은 뇌졸중 합병증으로서 반신불수, 언어장애, 구안괴사 등등을 다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증들을 구분해서 말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17조는 제목 자체가 반신불수예요. 여러분, 왜 사암도인께서는 반신불수를 독립된 증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암도인 침구요결 중풍문 네 번째 조에 보면 중심, 희중, 상과 같은 증에 즉 반신불수, 구안괴사, 언어장애 등의 증에 더해서 땀기가 많고 놀래기를 잘하며 적색을 정하는 증 요법에서 심실증이니 대돈을 사하고 상구를 보아라. 이것은 2025년 1월 14일 1061 회자 웃음은 명약이 아니다. 해피하트 증후군과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치료 사암침법 이미 토론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암사께서 심실증으로 인한 반신불수, 구안괴사, 언어장애 등을 논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7조에서 반신불수는 심허증이라고 하셨어요. 심허인이 대돈을 보하고 태백을 사하라. 우리가 공부한 즉 1월 14일자 방송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 제시된 요법은 상구를 제외하고 보면 이것은 대돈과 소충을 사하고 음곡과 소해를 보하는 변형 심성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대돈을 보하라고 하는 것에서 태백을 제외하고 보면 대돈과 소충을 보하고 음곡 소해를 사하는 심정격을 리약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7조는 심정격증 그리고 이미 공부한 제4조 중심에서는 심성격 변형요법증. 그러면 심허증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심허증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즉 심장질환과 관련된 중풍병으로서의 반신불수에서 심허증 의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3, 4번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함께 살펴봅시다. 허혈성 뇌졸중의 약 20%는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약 20%는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고 종종 매우 빠른 심박수입니다. 불규칙한 심박수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학, 한의학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부정맥 하게 되면 동의학에선 무슨 증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허증이에요. 특히 심허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딱 심장이 멎듯이 인터벌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빈맥 막 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딱 멈췄다가 이렇게 불규칙한 심박동은 특히 좌심박 내에 혈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해서 뇌혈류를 막으면 허혈성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신불수 올 수 있다. 심방세동, 가장 중요한 심허증으로서의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장병은 심방세동, 다른 말로 부정맥.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3배에서 5배 더 높습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심방이 무질서하게 수축합니다. 심방이 혈액을 제대로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고여 심장의 홈에 갇히게 됩니다. 혈전이 형성되어 뇌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40세 이후 뇌졸중의 4분의 1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방세동은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 필요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혈액을 순환시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고 빠른 심박동으로 인해 혈액을 제대로 펌핑하지 못하게 하며 특히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심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허증 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심방세동을. 따라서 삼두인 심구요결 제1장 중풍문의 17조 반신불수 이것을 따로 언급하신 것은 심허증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 그리고 그로 인한 반신불수를 논하신 것. 그러면 요법을 살펴보십시다. 요법 심허증이니 대변을 보하고 태백을 사하라. 여기 태백을 사하라 이것은 잊어버리세요. 이것은 3, 4번님의 본의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변소충을 보하고 음곡소해를 사하는 심정격을 약한 표현이에요. 태백사 이것은 후인들이 첨삭한 겁니다. 따라서 대변소충을 보하고 음곡소해를 사하는 심정격을 다 쓴다. 즉 부정맥 있을 때 심방세동으로 인한 부정맥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기도 하고 또 뇌졸중 예방 요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바로 어혈방을 써야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한 자료 와파린 즉 혈전용해제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을 감소시킵니다. 혈전용해제 많은 여러 종류의 혈전용해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와파린은 그중에 대표적인 혈전용해제. 우리는 어혈방을 써서 혈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또 치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정격에
어혈방을 같이 써주는 겁니다. 어혈방은 태백태연을 보하고, 즉 자석으로 놓는 삼침에선 N극면을 부착하고, 그리고 곡지혈을 사합니다. 즉 S극면을 부착합니다. 제17조 반신불수, 견증, 말이 오느라고 반쪽을 못 쓰는 증,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그런데 그 뇌졸중은 왜 생겼을까요? 그렇죠. 요법에서 말하길 심허증이니, 즉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이니 심정격을 다 써라. 대돈, 소충포, 음곡소의 사, 그리고 보다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태백태연보 N극, 곡지사 S극, 어혈방과 심정격을 같이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사암쯤 쓰면 낫습니다.